혹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도 아직 신청하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부모님이나 본인이 분명히 해당되는데도 제도가 복잡해서 그냥 지나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2026년 새롭게 바뀐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우리 부모님이 어떤 조건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한 달에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등급에서 떨어졌을 때 어떻게 다시 도전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우리 가족에게 딱 맞는 방법이 보이실 겁니다. 이런 생활 정보와 복지 소식, 앞으로도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릴 테니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특별한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가 안 되셨더라도 치매나 뇌혈관 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시다면 똑같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부모님이나 배우자분이 이 조건에 해당되시나요?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거동이 불편하시면 우편이나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로 유선 신청도 되고,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를 헷갈리십니다. 신청만 하면 바로 등급이 나오는 줄 아시는데 그 사이에 꼭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방문조사입니다. 신청서를 내고 나면 공단 직원이 직접 댁으로 찾아옵니다.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같은 분들이 방문해서 5개 영역에 걸친 52개 항목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 조사 결과로 점수를 계산하고 그 점수로 등급이 정해지는 거죠. 여기서 꼭 챙겨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의사소견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의사 선생님이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설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자료가 넘어가기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안 내시면 등급 판정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비용이 걱정되실 수 있는데요. 공단에서 발급해주는 의뢰서를 받아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으면 전체 비용의 20%만 본인이 내시면 됩니다.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은 10%, 기초생활수급자분은 전혀 안 내셔도 됩니다. 한마디로 처음부터 전액을 다 내실 필요는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혹시 의뢰서 없이 먼저 전액을 내고 발급받으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재신청을 통해 수급자로 인정받거나 등급이 변경되면 그때 더 냈던 비용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정작 놓치기 쉬운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등급이 어떻게 나뉘는지입니다. 1등급은 점수 95점 이상으로 모든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가장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2등급은 75점에서 94점, 3등급은 60점에서 74점, 4등급은 51점에서 59점입니다. 5등급은 45점에서 50점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점수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치매로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서 몸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도 치매 진단이 있으시면 등급을 받으실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신데 신체는 아직 괜찮으시다고 그냥 넘기고 계신 건 아닐까요? 이정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릴게요. 이정자 할머니는 평소엔 거동에 큰 문제가 없으셨지만 최근 들어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시고 가스불을 끄지 않고 나가시는 일이 잦아지셨습니다. 가족들은 신체는 멀쩡한데 신청해도 될까 헷갈려 하셨는데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보니 치매 진단만 명확하면 인지지원 등급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정보를 확인한 뒤 신청을 진행하셨고 결국 등급을 인정받아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셨나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넘겼던 증상이 사실은 등급 신청의 신호였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등급을 받으면 실제로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본인 부담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내가 직접 내는 돈입니다.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를 이용하시면 전체 비용의 85%는 공단이 내주고 본인은 15%만 내시면 됩니다. 형편이 어려우신 분은 6%나 9%까지 낮아지고 기초생활수급자분은 한 푼도 안 내셔도 됩니다. 다만 요양원처럼 시설에 들어가시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이 20%로 재가급여보다는 조금 더 높게 적용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집에서 받는 돌봄이 본인 부담 비율이 더 낮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2026년에 실제로 한 달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등급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1등급은 2025년 230만 6,400원에서 2026년 251만 2,900원으로 2등급은 208만 3,400원에서 233만 1,200원으로 늘었습니다. 3등급은 145만 5,800원에서 152만 8,200원, 4등급은 134만 1,800원에서 140만 9,700원, 5등급은 115만 1,100원에서 120만 8,900원, 인지지원 등급은 64만 3,200원에서 67만 6,320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특히 1등급과 2등급은 인상폭이 큽니다. 1등급은 8.95%, 2등급은 11.89%나 올라서 1등급 어르신은 3시간, 방문 요양을 한 달에 최대 44번, 2등급은 40번까지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한도액이 오른 만큼 받을 수 있는 돌봄 횟수도 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부모님이 지금 받고 계신 한도액이 이만큼 늘어났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챙기시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등급갱신 기간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갱신할 때 같은 등급이면 1등급은 4년, 2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3년이었는데 2026년부터는 1등급은 5년, 2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그대로 2년입니다.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공단을 통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한마디로 서류를 자주 다시 낼 필요가 줄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했는데 등급 외, 즉 탈락 판정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이의 신청을 떠올리십니다. 결과를 안날부터 90일 안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다만 현실적인 숫자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23년 한 해 이의 신청 749건 가운데 받아들여진 건 6건, 0.8%에 불과했습니다.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받아들여질 확률이 매우 낮다는 건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다른 방법을 더 권합니다. 시간을 두고 다시 신청하는 재신청을 더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은 최초 판정 이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재신청을 권하는데 그 사이에 건강 상태가 분명히 나빠지셨다면 더 일찍 신청하셔도 됩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처음 신청해서 등급의 판정을 받고 가족들은 많이 속상해하셨는데요. 이의 신청 대신 평소 어르신이 혼자 못하시는 일들을 꼼꼼히 메모하며 석 달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청한 결과 4등급을 인정받아 방문 요양 서비스를 시작하실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속상했지만 기다림이 오히려 더 정확한 결과로 이어진 셈입니다. 여러분 가족도 혹시 비슷한 상황이셨다면 이의 신청보다는 차분히 재신청을 준비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2026년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등급이 정해지면 한도액 안에서 85%는 공단이, 15%는 본인이 부담하시고 2026년에는 그 한도액이 등급별로 적게는 1만 8천원에서 많게는 24만 7천원까지 늘었습니다. 핵심 두 가지만 다시 강조해 드릴게요. 첫째, 신체가 괜찮아 보여도 치매 진단이 있으면 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등급의 판정을 받으셨다면 이의 신청보다는 시간을 두고 재신청하시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신 뒤 우리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인 가족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이런 복지 혜택 소식을 조금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확인된 정보만 쉽고 편안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